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도 함께하실 쇼 감독만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을 사랑하는 신토부리 가수죠. 99.9의 베이로 씨. 안녕하세요. 만세! 아직도 뱀을 사랑하시나요? 뱀이다의 주인공 가수 김혜연 씨 나오셨습니다. 뱀이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아주 목장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조영구 씨. 아니 근데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아, 사실 힘이 없습니다. 한 12kg를 뺐더니 어지럽고 하지만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정신력으로 버티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좋아졌죠? 네. 그리고 진품 명품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는 전문 감정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의 진행을 도와줄 탤런트 김래연 씨. 안녕하세요. 김래연입니다. 화려한 빛깔, 섬세한 문양,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오늘의 의뢰품. 과연 이 의뢰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인데요. 김혜연 씨 많이 보던 것 같아요. 많이 보던 거다. 이분은 놀이개 아닌가요? 그거다. 아니야. 그 핸드폰 고리. 그래, 요즘에는 핸드폰 고리 이렇게도 만드네요. 이 가운데 것은 어르신들 그 넥타이 대신 그냥 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놀이개 지금 좀 짧긴 짧다, 이게. 그죠? 이 놀이개인데 그렇다. 옛날에 그 거울 같은 장신구에다가 이렇게 달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장신구에 술을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술이 아니라 아니네요. 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최근에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자, 의뢰인께서는 네. 이게 뭔지 알고 계시겠죠? 나와주십시오. 의뢰인 얼굴 치고는 이걸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닌데. 그러게요.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이거 수집하시는 걸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취미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애기 가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자격? 의뢰인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용도를 맞춰보죠. 네, 일단 의뢰인 앉아주시고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 맞히시는 분께 오늘 첫 번째 인형 드리겠습니다. 예, 베이로 씨. 이것을 보면은요, 그 신분을 표시하는 그 있죠. 이 옛날 그 옷구름이 크자 두루마기 있을 때 거기에도 같이 묶어가지고 아래 늘어뜨려서 그 신분을 상승하는. 너무 길게 얘기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딱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뭐에다 다는 거예요. 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채나 이런 거에 다는 장신구가 아니었을까. 부채에 달았던 거다. 이 정도의 어떤 그 화려하고 공이 들여져 있는 것은 그 어떤 그 신분이 엄청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그렇죠.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암행어사 마패 같은 그런 겁니다. 정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희숙 위원님. 네, 김혜연 씨가 맞췄어요. 김혜연 씨가 맞추셨습니다. 인형 하나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관직이나 벼슬아치들이 썼던 부채, 그러니까 단선이나 이제 합죽선에 매달려서 그분의 권위도 상징하고 그 어른들의 어떤 일종의 액세서리 비슷한 거였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간문화재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이쁘네. 요즘에도 저렇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는 부채 만드는 분이 또 만드시고 요거는 따로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받아서. 멋있네, 부채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합죽선인데 더러 간간히 단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접선 말고 그런 거에도 매달렸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거 한번 본 것 같아요. 뭐라 그랬다? 선추?라 그랬나? 선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맞나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이제 재현품인데요. 야, 우리 그 조상들은 이 생활용품에도 이렇게 멋스럽게 부채만 있으면 조금 밋밋해 보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또 민속품을 달아 쓰셨네.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누가 제일 제일 잘 어울릴 것 양반 같아요. 같으신가? 여봐라.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맞아. 네.
짠. 잘 어울리네요. 네. 이거 뭐. 아, 예쁘네요, 이거. 조영구 씨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고가의 쌀이 얼마나 있나 좀 가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라는 거. 선추를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 김현 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나무로 돼 있는 거하고 옥 비슷하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또 이게 동 같은 거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석점이 지금 다 틀리기 각기 다른 때문에 특색을 그래서 갖고 이게 있어요. 또 거기 또 나름대로 뭐 이게 차이가 있나? 그럼 베이로 씨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나는 이 가운데 자세히 보면 뭐 사슴도 문양이 있고요. 사슴 있다고요? 사슴 문양이 있어요. 보시면은- 네, 시력이 좋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진짜 사슴 있네. 있죠. 사슴도 네. 있고 뭔지 모르게 참 정교하게 조각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또 감춰진 게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네. 뭐가 나올까요? 짜잔. 뭐야, 종로로 갈까요? 나침반. 아, 나침반. 명동프로 갈까요? 나침반. 나침반이 들어있네. 그 안에 이 나침반이 들어있을 줄 좀 알았겠어요. 세 점 중에서 예. 세 번째 게 제일 예쁜 것 이쪽에 같아요. 있는 거요? 제일 있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금장으로 이렇게 이게 뭐가 돼 있고요. 색이 범상치가 않아요. 네네. 네. 금장 안에도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가 이게 수처럼 이렇게 나져 있어요. 이거는 뭐 저 금박을 찍은 건가요, 이게? 그렇겠죠. 금을 위에 입힌 것일 테고 여기 색깔도 좀 독특합니다. 네네. 예. 색이 선명하고. 저는 여러분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금실 같은 걸로 만들었나?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아까 여기는 나침반이 들었는데 지금 저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이 안에요? 정도로 이쪽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구슬 뭐 같은 구슬이? 거? 봐봐요. 지금 세 가지가 다 특색이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만든 기법도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은 여인들이 놀이개를 찾다면 남자들은 놀이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런 걸 가지고 한껏 멋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침판으로 된 그 선추는 그 윤도 선추라고 하기도 하고 패철 선추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다 보면 산길을 가다 보면 이게 내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이 향선추입니다. 향이라는 건 요즘은 향수가 있어서 뿌리기도 하고 이게 잡냄새를 제거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몸의 잡냄새를 뻗내고 내가 이렇게 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그 향선추의 종류거든요. 오른쪽 거는 이 돌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금속이 둘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세히 네. 보시면 네. 그 마찰을 해서 그거를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또 만들 때 그 단순히 돌가루를 이렇게 엉겨가지고 만들면 색깔이 뭐 밋밋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감을 물총새나 공작 깃털에 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따내가지고 푸른빛 나는 일일이 그게. 그걸 다 붙인 거예요. 붙여서 그 마감을 한 거거든요. 진짜 귀한 거구나. 그리고 위아래 부분은 이제 금부를 칠해가지고 이제 더 고귀하고 이 값진 그거를 상징하기 그럼 위해서. 제가 선정한 거 이 금실 안에 들어있는 거 뭡니까? 그게 실 같은 이게 누에 같은 이걸 거에서 잘 보세요. 잘 봤어요? 그럼 잘 이- 보시라고. 잘 보라고요? 난 잘 보셨다는 또 아니 조영구 씨 왜 이렇게 급해요? 잘 보세요. 찬찬히 잘 보세요. 그걸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조영구 씨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고르신 이 선추 겉에 그 구슬을 둘러싸고 있는 뭘로 만든 걸까요? 저는 나무 껍질, 나무 껍질. 예, 뭐 아마 당나무라든지 뭐 그런 나무 껍질로 아주 얇게 해서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햇빛 갈 때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발? 발 같은 거. 예. 그런 건데요. 좀 막막하시죠? 네, 제가 쉽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말꼬리, 2번 담비꼬리, 예. 3번 여우꼬리. 1로 빨리 난 네, 급해. 베이로 씨. 왜냐면 저 말총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꼬리야. 말꼬리. 네, 말꼬리로 했을 거라. 김혜연 씨는 저도 그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말꼬리. 담비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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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선추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뭘로 만들었을까? 양혜숙 의원님. 정답은 네, 말꼬리 맞습니다. 말꼬리가 맞습니다. 베이로 씨, 김혜연 씨 인정합니다.
그걸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아마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그걸 만든 모양도 문양을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가 가만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게 사방이 다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도 있고 X자도 있고요. 마른 목골도 있고요. 목골도 있고. 이렇게 일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냄새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이거 수백 년 됐을 텐데 그때는 아, 지금도 그 냄새가- 향이 남아 있을까요? 서울서 가만 내가 들어보고.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나만 맞자. 이거. 잠깐 있어 봐봐. 냄새 나? 그럼 나지. 나도 한번 맡아보자. 그런 나무의 향은 천년을 간다고 했어요. 오, 있어요. 진짜 난다. 근데 어디서 나는 냄새 같아요? 지금 냄새를 무턱대고 맡을 게 근데 이 아니라 안에 보면은 향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서. 예, 네. 무슨 냄새가 나긴 제가 한번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위에 매듭은 했지만 요런 모양의 게 속에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많이 벗겨졌잖아요. 아마 저런 그 마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저 마미로 만든 저거는 여인들이 놀이개에도 그렇고 이런 선추를 잘 보존하면서 또 그 냄새는 그 충분히 우리가 저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그야말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 마미 그 케이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그 이걸 일일이 만들어서 이게 칠을 하는 데다 그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한 200년 가까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선추의 주체가 있고 그거를 주체를 이게 연결하는 그 매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납작한 걸 우리가 보통 광다해라고 하는데 실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다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실이 그 직전에 자연 염색을 해가지고 그 매듭을 보면 하는 과정이 많은데 주로 저런 매듭 모양이 이게 넓적하잖아요. 끝목이 이렇게 납작하죠. 저 모양의 형태가 선추에 들어가는 매듭입니다. 네. 옛사람들의 옷과 장신구에 우아함을 더해주었던 매듭. 매듭은 우리의 전통 복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자 의복에서 단추 역할을 했던 단추 매듭,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의복에도 매듭이 쓰였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도 매듭은 필수적이었다. 옛사람들은 주머니와 안경집 같은 물건들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끈으로 매달았는데 거기에도 매듭이 사용됐다. 이처럼 매듭은 우리 생활에 실용성과 장식미를 더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간단한 끈 하나에서 이루어낸 섬세한 조형미와 고귀함이 깃든 매듭 예술.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하나의 매듭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 손의 유연함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 오로지 손끝의 의지에 만들어지는 섬세한 멋과 향취. 그 안에서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태어난다. 매듭은 끈을 사용해 맺고 죄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하나의 끈을 두 가닥이 되게 겹친 다음 항상 대칭이 돼도 두 가닥을 서로 엇갈려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이어 나간다. 옷에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던 옛사람들은 주머니에 매듭 장식과 끈을 매달아 몸에 늘 지니고 다녔다. 한편 부채에는 선추를 달아 멋스러운 운치를 더했다. 신분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선추.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풍기기도 하고 때론 화려함을 뽐내기도 했던 선조들의 작은 사치. 오늘의 의뢰품 선추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감상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네. 이 석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하자면 명품은 어떤 걸까요? 가운데 거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 있는 선추. 저는 끝까지 그럼 그 김혜연 씨가 골랐던, 고른 선추. 선추로. 네, 저는 뭐 이걸 마음속 두고 있으면 다행스럽게 비껴갔네요. 얘는 첫 번째가 가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말꼬리로 겉에 커버를 한. 이 참 대단한 그 장인이 아니면은 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못 만들어낸다고 십장생이 들어가 있고 또 나침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침판 가격을 좀 쳐줘야 됩니다. 나는 이 안에 천향목이라든지 그 향나무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요? 네. 양 의원님, 가장
명품이라면 어떤 걸 꼽을까요? 가격은 말씀드리지 말고 가장 비싼 것만 그렇죠. 선정하면 되죠. 마미는 누가 하셨습니까? 베이로 씨가 그러셨거든요. 마미가 훨씬 비싸죠. 인형 하나 더 가져가시고요. 마미가 비싸죠.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가장 명품이라고 한 이 마미 선추의 가격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적어주세요. 하나. 네. 하나만. 마미선추.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어떻게 안 팔아요? 네, 이 마미 선추의 감정가 우리 쇼 감정단 세 분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먼저 베이로 씨 1,000만 원, 김혜연 씨 1,300만 원, 조용구 씨는 1,200만 원 적으셨습니다. 먼저 베이로 씨 1,000만 원이다. 예. 저는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 3천만 원을 쓰고 싶었는데 예. 이제 궁색한 변명이고 이유인지 몰랐던 1,000만 원이면 적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적 썼습니다. 가치를 생각했을 때 네.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네. 사실은 제가 1,500을 썼다가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왜 약해지셨어요? 그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세심한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저 같으면 드립니다. 1,300에. 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 씨는 1,200만 원. 왜냐면 그 정말 1,000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200년 돼서 200만 원, 1,200만 원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소심하게 썼어요. 2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예. 아니 물려주신 아버님께서 보시면은 조금 서운해하실 것도 같은데. 아, 저도 한 2천만 원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예. 네, 너무 많이 썼다가 좀 적게 나오면 창피할 것 같아서. 눈빛에서 그게 보이긴 보여요. 자, 200년 된 이 마미 선추의 최종 감정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감정가 보여주세요. 20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미 선추의 최종 감정가 얼마입니까? 자, 100만 단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만 단위 800만 원. 그래서 베이로 씨께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 1,600만 원, 1,800만 원 쓰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건 정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좀 시장성 원리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 고미술품이라는 게 너무 귀해도 가격이 오히려 잘 형성이 안 됩니다. 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미로 된 놀이개가 있다면 정말 몇 천만 원 갔을 겁니다. 그거는 놀이개라는 개념이 여인들이 좋아하는 놀이개라는 건 폐물이다 하는 그 관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가는데 그래도 선추는 남성분들이 전용으로 썼고 물론 여인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쓰시던 게 그러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념적인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시장성이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기는 좀 무리라고 봐서 그렇게 책정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아름다운 소장품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의뢰품입니다. 자, 용의 얼굴이 그냥 큼지막하게 화면을 꽉 채웠는데요. 잘생겼죠, 용? 잘생겼어요. 금방 용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생동감이 있어 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진짜 용을 잘 그렸다. 그리고 일단 이 자기가 큽니다. 예. 큼지막해요. 그 어린 아이 뭐 크기. 그러니까 용이라는 건 사실은 상상이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 근데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용을 갖다 놓고 그거를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실물을 보면서 눈부터 이 이빨부터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 그러니까요. 네, 말씀이죠. 움직이는. 그리고 이 발톱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발톱 보이거든요. 발톱이 이쪽에 막 날카로운 발톱이 보인다. 그쪽이 보입니까? 잘 그렸다. 네네 여기 보여요. 이쪽에도. 예. 네, 보여요. 아, 이 야, 발톱이 이거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예. 아니 이거 들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에 얼마나 이것도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들고 오셨을까? 근데 이게 어떤 소장품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한 27년 살다 나왔는데 미국에서 계시다 오셨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친구면서 또 같은 업종 비즈니스 하면서 받을 게 있어가지고 줄 거는 없고 해서 이걸로 그냥 돈을 받을 게 그 있었어요? 사람이 돈을 큰 갚아야 되는데 돈이었는데 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근데 받을 돈이 얼마였어요? 꽤 컸어요.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자, 한 여기까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 자기를 가져 나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금액도 궁금하고요. 또 그때 못 받은 정확한 돈하고 지금 이거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 자리해 주시고요. 찬찬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기로 보나 문양으로 보나 범상치 않은 자기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자기의 모양을 보시고 떠오르는 것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무슨 일단 생긴 형태를 잘 보시고. 웅크리가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매병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매병. 예. 이거를 일단 매병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글쎄 조영구 씨가 뭐 매병이라 그러는데 막 매병 소리는 많이 듣긴 들은 것 같아요. 매병은 저렇게 크질 않죠. 어깨가 저렇게 넓질 않죠. 되게 이렇게 작죠. 어깨가. 그러면서 이제 형체도 이제 주둥이가 저렇게 크질 않고 매병은 주둥이가 이렇게 작죠. 이렇게 쪼만하죠. 보통 우리가 용충 항아리라고 그러죠. 항아리. 용준이라고도 하고. 용충. 그럼 용도가 그러면 뭐예요? 근데 용도는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용충. 자, 지금 이상문 의원님께서 용도는 이름에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용충? 자, 용준이나 용충으로 부른다고 했는데 뭘 담아 썼을까요? 이 용도가 뭐였을까요? 용이라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남성들이 그 술을 담아서 술. 그러니까 술이 담겨 있었다는 거에는 세 분 다 동의하십니까? 술항아리. 예. 술항아리다. 이상문 의원님, 술항아리가 맞습니까? 네, 술항아리입니다. 예. 원래는 용준인데 이제 용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준자가 술항아리 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용충 항아리라고 그러고 용준 항아리라고도 그러죠. 저 정도 그 용항아리면은 일반인들은 사용했던 게 아니고 아마 그 왕족계통에서 사용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연대를 알 수 있다면은 저희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쯤 그건 만들어진? 18세기 지금부터 약 한 23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건데요. 이제 우리가 분원 금사리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분원 쪽에서도 만들고 그 금사리 쪽에서도 만들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저때 만들어진 거는 굽에서부터 약 한 지금 보면은 한 8c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cm 떨어져 갖고 선을 두르고서는 그 위로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용뿐이 아니고 어떤 거든지 뭐 봉황을 그렸든 뭐를 그렸든 간에 다 18세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연대를 알 수 있고요. 주둥이 부분이 저게 이제 한 19세기로 오게 되면은 지금의 높이보다 한 배가 더 높아집니다.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굽 부분도 그렇고요. 굽 부분도 지금 바닥에 그냥 딱 되어 있거든요. 굽이요. 예. 저게 이제 19세기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색은 어떤 것 같으세요? 원래 백자가요. 이런 색깔이 나지 좋은 건가요? 좀 색깔이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야, 은은하고 이게 깊은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갈라지어 보이는 이런 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진짜 갈라지어서 이런 모양이 있는 건지. 오래돼서 나이가 드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뭐 금간 것처럼 마치 네네.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뭐가 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의 흔적 좀 이렇게 문양은 아주 좋네요. 때도 좀 묻은 것 같고요. 이 갈라진 상태는 애초 만들 때부터 이랬던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은 애초에 만들 때 그때도 이제 저런 빈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마문을 너무 빨리 열으면은 찬 공기가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저 항아리를 만들 시기는 원체 그 도자기를 잘 만드는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기 빈혈이 가게 만든 건 절대 아니고 후에 사용하면서 이제 그 빈혈이 간 겁니다. 풍화 작용을 했다는 얘기요, 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와서 그렇습니다. 예. 생긴 거라는 말씀이죠. 주름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주름. 자, 용 문양이 도드라져 보이는 청화백자 용충.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상문 의원님께 직접 해주십시오. 친절한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이 정도 크기의 그 청화백자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청화백자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저거보다 뭐 더 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네. 19세기 때 용왕아리는 저렇게 큰 게 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세기 때 거는 아주 보기 드뭅니다. 김혜연 씨. 이 도자기가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아백자의 전성기 때는 언제죠? 네, 우리가 보통 청아백자의 전성기 하면 150년부터 지금부터 150년 전부터 200년 그때를 우리가 청아백자의 아주 전성기라 합니다. 저건 그 이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성기 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데 전성기 작품보다 가격이 떨어지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구 씨. 같은 용문이 새겨진 도자기라도요. 뭐 정말 그 사용하는 장소나 만들어진 목적이 특별할 경우에는 어때요? 좀 값어치가 더 높은 겁니까? 네, 당연하죠. 맞춤 그릇이라든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맞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저 정도 되면은 뭐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했던 거니까 상당히 그런 거는 뭐 훨씬 값이 더 비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숫자 자체도 적고. 자, 이 청아백자의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추정가 써주십시오. 자,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로 씨 1,500, 김혜연 씨 2,000, 조영구 씨 5천만 원. 베이로 씨 이 큼지막한 청아백자 용충 1,500만 원. 네, 왕가에서 쓰던 그 보물이라서 참 1억 정도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저분이 사업 자금을 뭐 언뜻 보니까 뭐 기천만 원 빌려주셨다는데 그분 한 1억짜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줄 분은 만만할 것 같고 1,500 정도면 아마 잘 맞았지 않나 싶어서 썼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김혜연 씨는 2천만 원?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청아백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더 가격대 형성대가 더 높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균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2천을 썼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분이 한 1억 정도는 빌려주셨을 것 같아. 그죠? 1억 맞아요? 먹으세요. 인형 하나 주세요. 아니, 1억 정도인데. 네. 아기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소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좋습니다. 조영구 씨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27년 일단 230. 그 가격을 쓸 때 중요한 건 의뢰인님의 그 귀걸이와 팔찌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좀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활의 상태가 좋다는 거고 미국에서 27년 만에 한국에 왔다 그래서 27에다가 230년 됐다 그래서 27 더하기 23에서 5천인 겁니다. 조영구 씨, 지금 혼자만 인형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맞으면 나 500만 원만 주세요. 맞으시면 인형 드릴게요. 자, 의뢰인께서는 얼마 쓰는지 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조영구 씨랑 똑같이 5천만 원. 5천만 원 빌려줬군요. 더 빌려줬어요? 노코멘트. 예. 이 추정가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은 저 희망사항은 이거보다 더 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떤 가격으로 채정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참 높은 가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억을 쓰고 싶었는데. 쓰시지 그러셨어요. 5천만 원인데 만약 누가 이거 5천만 원 산다면 파실 거예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의뢰인께서는 5천만 원을 적으셨고요. 자, 오늘 저희가 본 이 청아백자 용충 최종 감정가 얼마일까요? 감정가 궁금하다. 확인! 진짜 궁금하다. 얼마냐? 자, 18세기에 만들어진 청아백자 용충의 최종 감정가 얼마입니까? 자, 올라갑니다. 100만 단위 올라가고 있고요. 자, 1000만 단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만 1억 8천만 원. 그래서 그나마 조영구 씨가 그나마 가깝게 맞춰주셨습니다. 예. 1억 8천만 원이에요. 와. 야, 진짜 가슴 진짜 뛴대 놀랬다. 지금. 저 의뢰인이 가슴 만족 있어 아니, 지금. 이 의원님한테 왜 1억 8천인지 가르쳐주세요, 진짜로. 이상문 의원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지금 쓰신 이런 가격 정도는 19세기 용충도 저 정도 가격은 다 나갑니다. 저 정도 크기에 뭐 19세기에 나온 용왕아리도 보통 뭐 2천, 3천 뭐 이 정도는 다 가거든요. 18세기 때 용왕아리는 상당히 귀합니다. 우선 뭐 저 항아리는 그림도 역시 그냥 뭐 일반 장인들이 그린 게 아니고 궁에서 이제 화원들이 나와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의 그림도 아주 잘 그렸죠.
그리고 이제 저 색깔이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평가할 때는 색깔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때가 안 묻은 부분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색이 아주 1급색입니다. 백자로서의. 그리고 저렇게 큰 항아리가 지금까지 완전하게 깨지도 않고 보관돼 있다는 거, 금도 안 가고 그런데 이제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좀 가격을 제가 좀 낯이 이렇게 평가한 게 좀 부끄러운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그 호흡을 거칠게 하고 계셔서 제가 옆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의뢰인님 괜찮으세요? 표정 밝게 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가실 때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은연 좀 하고요, 의원님하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그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 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지 속의 섬마을 회룡포가 인상적인 것. 수많은 문화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 선비의 고장 경북 예천. 석성령, 황목근 등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곳. 첨단 과학시설에 대한 투자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펼쳐지는 진품명품 출장 감정. 춤과 효의 고장 예천 중영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품! 예천하면은 예로부터 양반의 도시, 선비의 도시, 춤과 효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천에 산 지가 12년이 됐는데요. 네. 그 남편의 직장 따라서 예천에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살면 살수록 정이 들고요. 네. 또 첫째 공기와 또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요. 네. 주변에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 한천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예천에 한번 오시면 예천의 매력에 많이 빠지실 겁니다. 아이고 예.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박하고 그냥 흔한 접시 같기는 한데요. 윤기가 좀 흐르네요. 이거 어떻게 소장하신 겁니까? 네, 그 시집 올 때 그 네. 아버님한테 받아서 가지고 친정 아버님? 예. 아니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왜 아버님 걸 갖고 오셨어요? 원래 다른 친정에 가면 뭐라도 한 개씩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게 요즘 어깨 넘어서 배워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아는데요.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네네네. 이호님 거의 한 9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이게요? 예. 고려 시대에서도 이제 초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세기 초 정도 되는 그런 도자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그 문양이 없는 이런 청자도 많고 또는 이렇게 양각이나 음각으로 처리하는 이런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두 점이 뒤를 보게 되면은 뒤가 상당히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어느 그릇이든지 뒷굽을 보게 되면은 굽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전혀 뭐 어디 그런 모래를 갖다 깔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여기다 이제 규석 받침을 3군데 했는데 이것도 아주 가늘게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겉으로 볼 때만 그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예상 가격? 가격은 저는 50만 원, 한 점당 50만 한 점당 50만 네, 원이요? 두 점에서. 아니,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900년 됐다고. 900년 됐다고 해서 저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작품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만든 그런 작품이지만은 이 접시 종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양각으로 되어 있는 이 접시는 150만 원 평가하고요. 그 도안이 없는 이 접시는 50만 원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200만 원 평가하겠습니다. 2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청자 접시 2점, 최종 감정가 200만 원. 저는 꼭 이런 그 고서를 만나는 시간만 되면 눈이 갑자기 침침해집니다. 책이 옆에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오셨어요, 어르신? 예. 이게 대략 압니다. 제목이 골동록입니다. 인제 보이네. 골동록. 예. 그렇죠. 옛날 골동품을 적어놓은 겁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그 후에
이 어른이 살아 계실 동안에 들은 이야기, 아주 경계할 만한 이야기 이런 것을 수집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천국 서당이라 서당에서 학동들에게 교육하던 교재로 사용하셨고 또 원근 친지들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공부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쉬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보다 훨씬 더 이제 드디어 한문을 더 잘하시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네, 어르신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은 지금 골동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골동품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선비들이 자기 주위에 있었던 얘기라든가 그 전에 선인들의 어떤 재미난 일화, 또 선행, 또 유명한 시나 뭐 글에 관한 문장에 대한 평, 이걸 적어놓은 책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용제총화, 필연잡기 뭐 이런 책들입니다. 지금 저자는 조보양이라는 분이시고 영조때 분이시고 그분이 기록한 아까 했던 그 이야기 책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 이름이 골동록이고요. 내용은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된 얘기가 많습니다. 예천, 뭐 여기 안동이나 영주 뭐 이쪽에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뭐 재밌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예천 지방이니까 여기 아마 예천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요 얘기는 뭐냐면 예천 남쪽에 병원으로 의학으로서 이제 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김응립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요. 김응립. 아주 이제 지금 읽어보니까 재미난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내려오는 뭐 유명한 의학책이라든가 뭐 특별한 뭐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병을 잘 고쳤다는 얘기시고,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내포하는 뜻이 상당히 이렇다든가. 이런 하여간 영조 이전의 얘기를 아주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글 쓰신 분이 이 동네에 뭐 어떻게 보면 기인이라든지 재밌는 얘기거리라든지, 그렇죠. 그 뭐 우스갯소리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걸 여기다 다 적어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책 한 권에 3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아이고. 골동록 최종 감정가 300만 원. 단단한 나무판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특이합니다. 이 꽃무늬도 있고, 옛날에도 여기다가 붕어빵을 먹었을까요? 붕어빵 틀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예천 떡살이라고 하는데요.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옛날에 여기다가 밀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옛날 같은 빵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제빵기지 일명. 예. 이게 뭐라고? 예천 떡살이요. 붕어빵 틀이라니까. 알았어요? 예. 네. 이호님이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전국적으로 예. 이 다식파는 이게 다식판이거든요. 떡살이 아니라 다식파는 예천 다식판이 제일 유명합니다. 우선 나무가 보시다시피 박달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아주 이 나무의 질이 조밀해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대는 조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한 200년 가까이 보여지고요. 네. 이 다식판 예천 다식판은 150만 원. 오! 다식판 최종 감정가 150만 원. 제가 수많은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오래된 그림 같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오래된 그림이시죠? 저 조상 대대로 예. 이어오던 것을 받은 거라서 저 정확한 연대를 몰라서 지금 감정 나와서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예, 이게 어떤 그림이신지는 잘 모르고요. 이게 민화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민화인데요. 화조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 하나. 그림에 하여튼 새하고 꽃이 있으면 무조건 화조도입니다. 화조도. 화조도. 네, 그렇습니다. 자, 위원님 제가 좀 잘난 체 좀 했습니다. 두 분이 공부를 잘하시네요. 네. 지금 이것은 그냥 봐서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근데 감은 것만큼 오래된 건 아니죠. 보통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 가옥 구조가 전부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해먹고 또 온도를 대표가 하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을림 같은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요즘 맞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150년은 됐습니다. 150년. 이러한 그림들은 대다수 보면은 그 새색시가 시집 올 때 혼수용으로 가져오던 거죠. 송악도인데 송악 자체가 수령 오래 사는 장수를 비는 그림이잖아요. 예. 거기에 또 불로초까지 곁들이시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불로초입니까? 예. 다음 예. 그림도 보시면은 예. 이게 총 8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예, 보통 8폭 아니면 10폭인데 색채가 진짜 요 이쁘네요. 그림의 그 구도나 또는 그 규격상으로 볼 때는 8폭짜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런 것도 보면은 꽁이 2마리, 그 색깔도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리죠. 이런 예. 옛날에 이런 물감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아니요. 있었습니까? 옛날에도 자연 물감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많이 활용했죠. 예쁘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작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약 150년 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미나 8폭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폭에 50만 해서 400만 원을 예상합니다. 58에 40. 네, 그렇죠. 58에 40, 400만 원. 예, 위원님. 예, 지금 이것이 그림은 상당히 그 미나라도 수준 있게 잘 그린 그림이에요. 보존이 좀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지금 가격을 평가한다면 한 800만 원 평가를 하겠습니다. 8폭 화조도 최종 감정가 800만 원. 출장 감정과 함께하는 도미소 여행. 8월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를, 8월 31일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찾아갑니다. 도미술품 무료 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요. 의뢰인께서 직접 들고 나오시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래연 씨가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의뢰품이 저 책인가요? 자그마하네요. 네. 안중근 전. 네, 안중근 선생님의 그 전기를 쓴 거네, 그렇죠? 일대기를. 예. 어떤 게 소장하게 되셨어요? 책 내용은 한문으로 다 되어 있어서요. 예. 제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중국에 사는 친척 오빠가 진품 명품에 한번 의뢰해보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는 뭐 제목 봐서 이또 이름이 들어가 있겠네, 그렇죠, 여기 또. 그렇죠. 그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하얼빈역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안중근 의사 그 친필이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올해가 이제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의뢰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인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문이 돼가지고 또 큰일 났네. 안중근 전이라고 책 표지에는 써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님의 그 살아 생전에 뭐 있었던 일들을 전기로 써놓은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거죠. 위인전 표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거구나. 안군비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비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장 뭐라고 쓰는데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군이중근 한병 한평 아닌지 한고 이렇게 해서 아닌 척하지 마세요. 읽으려면 쭉 읽어주시든가. 넘겨보겠습니다. 뭐 큰 글씨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쭉 넘기면은 사진도 있네. 안중근 의사님의 사진. 사진 지금 쓰고 있죠, 우리가. 아마 이렇게 정장하신 거는 좀 처음 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사님 사진, 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 뭐야?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중근 의사 신문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이제 신문당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야, 저런 거를 어떻게 찍었을까요? 야. 여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있고 재판 받을 때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또 이제 글씨가 쭉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독립문인데요. 네. 사진이 있고 이제서야 이제 안중근 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요. 예, 읽어보세요. 예, 네, 읽어보세요. 아니 아까 잘 읽더니 왜? 새기유동 한국의사 안중근 재합입인 저격 일본 2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다. 뭐 그런 내용이 이 서문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안중근 서. 서문이 굉장히 여러 개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전 해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 밑에는 창해 노방실고죠. 예. 김영복 의원님. 빨리 나오세요. 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일단 나오셨어요. 진짜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그 안중근 전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창해 노방실고는 상해 임시정부의 제1회 대통령을 했던 박은식 선생이 있어요. 백암 박은식 선생. 그분의 유명한 책이 한국통사라고 있는데요. 그걸 지으신 분이 바로 그 양반의 그러니까 서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을 안 쓰시고 그때 당시에 상해에 가 있던 독립지사들은 대부분 이름을 전부 다 숨겨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게 숨긴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박은식 선생이 쓴 원고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이건 서원이지만 전기가 1장, 2장 해서 28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28장이 끝나거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 의거에 관한 중국의 신문 보도라든가 거기에서 졌던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썼던 글,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아마 거기서 추모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추모했을 때에 써왔던 참여하는 글들이 있죠. 그런 글 이런 걸 모아서 그 앞에는 서문, 사진 이런 걸 싣고 중간에 전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신문에 났던 기사들,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썼던 그 참여하는 글들을 실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안중근 전으로 돌아와서 1장에는 중근지 출세. 출세라는 건 세상에 태어난 거. 안중근 의사의 세상에 태어난 거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기면은 안중근 의사 유년 시대. 유년에 이제 적을 뭐 깨트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당시에 이제 동학관계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3장은 중근지 상무주의라는 건 우리나라가 너무나 문만 숭상을 했고 물을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바람에 나라가 어지럽게 됐으니까 이분이 물을 숭상해야 된다고 굉장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강병론을 다 하셨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인데 요게 안중근 의사의 의협심에 관한 부분인데 요 제목이 좀 조금 재미있어요. 그 의협심이 남달리 강했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요게 19인가 20살 때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게 한 습줄에 관한 건데 이분이 아마 이제 서울이나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서울에 왔을 때 한성을 지나가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에 말 타고 가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내리더니 자기가 그걸 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당시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 몇 사람이 같이 있었겠죠.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때 권총을 꺼내들고 멱살을 잡고 권총으로 그 사람 배를 딱 대면서 네가 만약에 이걸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딱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9, 요때 나이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날짜나 출판 뭐 이런 게 거의 없네요.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 한국통사라는 책에 이것도 이제 박은식 선생 저작인데 광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과 이 책은 거의 동시에 출판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1915년입니다. 같은 시기에. 1915년에 나온 책으로 이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사건이 10년 아닙니까? 그래 그 동안에 자료를 전부 다 이제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제 쓴 거죠.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시고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전기가 편찬이 된 거네요. 그렇죠. 바로 편찬이 돼가지고 그거를 출판만 1915년에 한 거죠. 맨 끝에 추도회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도회가 보니까 안 의사 돌아가고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상해 그 동제사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이제 그 전해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추도회 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 글들을 몇 개를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특히 아주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명은 아니고 신규식 선생이라 해서 동제사를 만든 거기 총 뭐랄까 이사장 같은 지금 말하는 그런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총책임자가 박은식 선생인데 바로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시죠? 무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무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질 앞에 이제 글씨가 있어요. 요거하고 공적 나오죠. 네. 공적 나오죠. 공적이수 부지 기천기백이죠. 네. 여기 공적이수 부지 기천기백. 여기 이제 누라고 돼 있는데 아몽누라고 그래서 이건 신규식 선생 호입니다. 그 신규식 선생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여기 영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자입니다. 실력 영자 영우인데 안중근 의사 영전에 이런 뜻이에요. 영전 앞에 이런 뜻이고 공적 이수하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적, 이 세상의 적 이등광문이 누구냐? 부지 기천기백 이런 사람이 기천기백인지 알 수 없다. 무진장 많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당 아장. 우리의 장수 안공이 돌아갔지만 기비 제2 제3 안공이 돌아갔지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제2 제3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책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또 추모하고 흠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1915년에 출판된 책이라고 하셨죠. 100년 거의 한 90. 보관은 어떤 것 같습니다. 보관 상태도 좋은 편 아닌가요 지금요? 표지가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원표지가 아닙니다. 원표지가 아닙니까? 지금 요 앞에 목차가 습장이 있고 저기 제목적은 겉표지가 있는데 겉표지 한 장하고 목차 습장이 떨어졌어요. 귀하고 아주 귀한 책이요. 이거 아마 비쌀게요 이게. 오늘 또 소중한 책 한 권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한 위원님. 네, 저 위인전을 보면은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우리 박은식 선생님 이분 한 분만 쓰셨나요? 그 당시에는 박은식 선생 말고 김태경 선생이라는 분하고 중국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3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혜연 씨. 그 의원님께서도 이 책은 처음 보셨다고 하셨는데 박은식 선생님께서 쓰신 안중근전은 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저 처음 봅니다. 그 중국에도 흑룡강성 도서관에 한 권이 있는 거는 확인을 하고 딴 데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는 발간된 게 없다고 봐야죠. 조영구 씨. 우리 박은식 선생의 대표작 하면 한국통사가 떠오릅니다. 이 책도 잘 쓴 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통사와 견주었을 때 안중근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더 높은 것인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한국통사라는 것은 대원군 집정기부터 시작해 1911년까지 써있는 우리나라 그 책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책이고 이거는 안중근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상을 같이 써나간 그런 그 전기죠. 그러니까 안중근 전기 플러스 한국통사의 축세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과연 오늘 보신 박은식 선생이 쓴 안중근 의사의 전기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써주십시오. 쇼감정단의 추정가 확인하겠습니다. 베이로 씨 100만 원, 그리고 김혜연 씨 500만 원, 조영구 씨 300만 원 쓰셨어요. 베이로 씨는 안중근전 1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까? 네, 이 백주기를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좀 했습니다만 인쇄된 그 활자로 된 책이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이면은 제 마음 오늘 또 특히 제가 이렇게 적게 쓰면서 이거 인형을 3개나 확보를 했는데 그런 감이 좀 오네요. 100만 원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오늘 이걸 하나 더 잘 맞춰야 오늘 노래를 할 수 있다며요. 가수 입장에서는 마치고 싶은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김혜연 씨는 500만 원이요? 네, 저는 그 김영복 의원님께서 한국에서 처음 보신 책이라고 하셨어요. 희귀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단 편집 내용 자체도 사진과 뭐 그 후기와 여러 가지 진짜 편집 내용도 너무너무 신경 써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 상태도 100년 가까이 된 책이 저 정도 깨끗하다는 건 저는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구 씨는요? 네, 역사적으로 뭐 소중한 책을 값어치를 따지긴 뭐 합니다만 사실 겉표지도 원래 그 겉표지가 아니고 또 목차 부분도 또 훼손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에서 많이 좀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뭐 지레짐작으로 맞추기 때문에 안중근 이렇게 3글자에서 300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적으신
추정가는 왜? 9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아까 1억 8천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역사적인 책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915년에 출판된 박은식 선생이 쓰신 안중근 전 최종 감정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얼마? 백암 선생이 쓰신 안중근 선생의 전기입니다. 최종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500원. 이렇게 해서 김혜연 씨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인형 2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고심 끝에 적으셨는데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오늘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사실은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의 늑장이 떨어졌어요. 그게 좀 아깝고 책은 어떻든 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본문하고는 관계없어도 거기에서 가격을 한 1,000만 원 정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하여간 어떻든 간 당대 최고의 소위 말하는 그 사상가랄까 민족운동가가 짓고 최고의 사상가의 전기 썼다는 것 이거 2개만 가져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안중근 의사의 그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뢰한 그림인데요. 서성, 백포, 서정, 풍곡, 남강이 함께 그린 5인 합작도입니다. 그림의 분위기가 재미있군요. 감정가는 150만 원입니다. 15세기 전접시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자기입니다. 바닥면에는 6개의 보상화 당초문과 꼬불꼬불한 파도문을 빼곡하게 채웠는데요. 진품은 일본 미술관 소장, 의뢰품은 아쉽게도 위작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우리 집 골동품, TV쇼 진품 명품의 우편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하세요. 진품 명품 오늘의 최종 우승 발표하겠습니다. 김래연 씨. 네, 베이로 씨 인형 3개, 김혜연 씨 인형 4개, 조용우 씨 인형 하나로 김혜연 씨가 가장 많이 획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막판 역전 김혜연 씨 우승. 네, 축하합니다. 예. 야, 김혜연 씨 막판에 오늘 베이로 씨가 꼭 본인은 노래 부르고 싶어 하셨는데 네. 역전하셨어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사라는 게 제 노래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한 방이야, 한 방이야, 난 한방 부르스. 시원하게 날려줘요, 한 방에 부르스. 신곡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네. 우리 베이로 형도 한번 이렇게 시켜주세요. 한마디만. 폼나게 됐어. 삽시다 완성! 예, 일단 뭐 준우승 하셨으니까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괜찮아. 헤이! 헤이!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구 씨 시킨 적 없어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하고요. 역사와의 숙별을 느낄 수 있는 고미술과의 대화 TV쇼 진품 명품 저희는 다음 주 오전 11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